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디어입니다. 저는 슛돌이의 이강인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은 요즘 핫한 잘 자란 이강인 선수의 일화와 해외 반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 이훈성 씨는 태권도인이며 축구광이자 디에고 마라도나의 광팬이어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축구공을 선물했고, 이강인의 축구 유학을 위해 스페인에 먼저 가서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이강인이 프로에 데뷔한 후 예제자가 쓴 인터넷 글에 따르면 이강인 씨의 아버지는 강약 약강을 가장 싫어하는 성품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멘탈리티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2022년 FIFA 월드컵 카타르에 출정했을 때 브라질과 16강전에서 경기 종료 후 네이마르 주니오르와 유니폼을 교환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6월 중순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는 것이 확정되면서 같은 팀으로 동료가 된다는 소식에 해당 일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지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지났고 아시아 현역 축구 선수로서 가장 명망이 높은 빅클럽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빅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플레이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특히 브라질 최고의 스타인 네이마르 선수와 함께 훈련하면서 웃으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구단 자체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빅클럽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적이며, 이전 마요르카와는 차원이 다른 팀 동료들과 함께 훈련 및 경기를 소화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지 3일이 되는 시점부터 파리 생제르맹의 훈련에 참석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번 이적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뉴스로, 오늘 영상에서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하는 뉴스에 대한 일본 반응과 프랑스 반응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최악의 이적. 스페인 언론은 젊은 인재 포기에 대해 발렌시아를 비난. 한국 측의 반응은 약간 급진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마요르카는 큰 이적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한국인 미드필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소식이 충격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 웹사이트 데포르테 발렌시아노는 발렌시아가 한국의 어린 재능을 포기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행은 재앙과 같았다며 수년 만에 최악의 이적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 서울의 정 기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간 급진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라고 정 씨는 말했습니다. 발렌시아는 2011년 유소년팀에 입단한 유망주 이강인을 키웠습니다. 발렌시아에서 꾸준히 성장한 이강인은 2018년 17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해 밝은 미래를 그렸다고 프로 데뷔 당시를 회고했지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발렌시아에서의 경력을 정 기자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강인은 제 기대와 달리 발렌시아 1군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트랄은 이강인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휘관들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재력이 있는 유망주임에도 수비 약점 등 여러 요인으로 어린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했습니다. 2021년 발렌시아는 외국인 쿼터 확보를 위해 이강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마요르카에서 방출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이적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9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대회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보이로 뽑힌 선수의 손을 놓아버린 것이죠. 이후 마요르카에서 총 2시즌을 뛴 이강인은 2,200만 유로 약 34억 엔의 이적료로 프랑스 챔피언십에 합류했습니다. 20%는 이강인에게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젊은 인재를 공짜로 영입한 마요르카가 거액의
이적료를 챙겼습니다. 이것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가 최근 발렌시아에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라고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기사의 댓글이 약 150개 정도 달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은 일본인들에게도 빅뉴스였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인이가 문제아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만약 다음 시즌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잘할 수 있을까? 큰 클럽이라 못하게 되면 마요르카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쿠보와 가까운 사이인 것 같고 서로 자극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G에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이적료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단주의 구단 운영 능력을 볼 수 있겠지요.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이 아시아에서 계속 배출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번창해졌고 저는 제 구단에 기념품으로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더 이상 꿈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꿈에 회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준에서 참여 기회는 궁극적으로 지휘자와 프런트 데스크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가끔 하는 말과 행동은 이 모든 부정적인 것과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파리 생제르맹에 가더라도 스페인보다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프랑스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그곳에서 혼이 나서 우승을 하게 되면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강인은 10년 전 고전적인 게임 플레이어 유형처럼 보였고 기복이 있었고 발렌시아는 이전의 반짝임을 잃었으며 클럽의 정책과 리더십은 일관성이 없었으며 환경도 중요하고 잘 맞으면 잘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가능할까요? 이강인 선수 힘내세요. 아시아인들도 PSG에서 레귤러 티켓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시아인들이 망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 축구가 일본과의 차이로 약체화됐다고 하는데 손흥민은 여전히 건재하고 나폴리의 수비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것 같아 기가 막힙니다. 일본 선수들의 수가 유럽 클럽들에 더 많지만 한국은 빅클럽들과의 계약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시아 선수로서 빅클럽에서 경기할 수 있는 곳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쿠보와 산조도 빅클럽으로 옮겨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리그에서 베스트 11 선수로 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요르카에서 그의 성장을 더 보고 싶었지만 그의 팀메이트 수준이 그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메가클럽으로의 이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클럽에서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강인은 싱가포르 구단주의 개입으로 능력을 뛰어넘는 활약을 펼칠 기회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개인의 개성에 더해 성적 부진과 왜곡된 경쟁 원칙으로 팀이 무너졌고 출전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족이 아닌 충격으로 볼 때 이적이 성과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뒤집는 것은 그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해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발렌시아 시절 다소 문제가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한국은 S급 선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없네. A급 선수라면 많은데 유럽에서는 쿠보보다 이강인이 위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게 팩트야. U20에서 좋은 성적을 남긴다고 해서 프로에서 좋은 결과를 남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뭐든 감독 책임으로 두면 편하겠네요. 아직 젊은 선수니까 더 성장할 겁니다. 기대가 큰 건 알지만 망치지 않았으면 해요. 하지만 아시아계 선수는 프랑스 리그에서 어렵지 않을까. 일단 압도적으로 피지컬이 요구될 테고.
그 부분을 충족해 활약한 선수라곤 사카이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뭐 이제 시작인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시합에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활약하지 못한 게 감독 탓이라는 건가요? 그렇게까지 실력 있진 않잖아요? 당시 3단킥 등 특유의 거친 플레이로 레드를 양산해 팀에 적잖은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쿠보의 재임 기간 동안 거친 플레이가 한동안 이어졌고 느린 발로 사용할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PSG 이적이 좋은 이적인지 아닌지 이건 단순한 구매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스폰서들이 돈을 내서 소속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선수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PSG에 가더라도 아직 시간이 남았고 그는 국내 컵 경기에서 슈퍼 열세의 상대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적료와 연봉을 보전해주고 방송권을 사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는 한국에 좋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강인은 훌륭합니다. 일본에서 이 금액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완전히 패배자의 울부짖음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재능은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엄격합니다. 그가 레귤러가 되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는 쿠보와 같은 타입의 선수입니다. 그는 공격은 잘하지만 동시에 잘하지는 못합니다. 팀원들의 약점을 따라가면 공격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PSG처럼 팀원들에게 중요한 포지션을 얻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쿠보와 마찬가지로요. 이 기사, 일본에서 보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잖아. 이강인이 누군데? 같은 아시아인들로 응원하는 일본인들도 있지만 폄하하는 댓글을 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는데요. 바로 이어서 현지 프랑스 트위터 반응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진짜 손과 닮았음. 둘 다 한국인이잖아. 근데 그것 말고는 유사점이 없어. 매우 기대되는 선수. PSG에서 뛰는 모습 빨리 보고 싶어. 난 벌써부터 이강인의 열렬한 팬이야. 실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기대된다.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이강인 정말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난 벌써부터 많이 기대하고 있어. 참고로 말하자면 이강인 일주일 일찍 훈련 참가. 지금 일찍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돈이 아니라 우리 클럽의 트로피를 위해서 뛰고 있는 거야. 우리 팀의 크랙이 되길. 메시보다 체력은 더 좋을 듯. 메시보다 분명 훨씬 잘할 거야. 우리 팬들에게 새로운 영웅이 될 선수. 내가 아는데 아시아 선수들은 항상 겸손하고 진지함. 분명히 이강인은 모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거야. 팬들은 그냥 믿고 기다리면 이강인은 분명 좋은 모습 보여줄 거야. 저 선수 매우 좋아 보임. 선수들이 이제부터 바빠지겠네. 우리 클럽에 스페인어 쓰는 선수가 많아서 이강인은 적응하기 쉬울 거야. 훈련 첫날부터 기대가 된다. 이제 시작이야. 대부분 앞으로 PSG에서 시작하는 이강인 선수의 응원과 기대감으로 댓글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어질 이강인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디어였습니다.